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송범석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CSMJSU님, 음주운전 아들 폐쇄로 TV 본이 피해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있네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0.095%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기사님께 형사비금을 여쭤보니 2주 진단에 8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자, 쭉 보니까 공영주차장 CCTV 확인 결과 주차장 출구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가려 아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택시가 과속에 중앙선 침범까지 했어요.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공영주차장 공무원께서는 쌍방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CCTV는 내일 확인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 경찰관께서 사고 현장 조사 나가서 CCTV를 확인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는 폐쇄로 TV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죠. 아마도 확인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소송을 가게 된다면 이건 이제 민사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이제 맡기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게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험금에 대해서 상대방과 과실 비율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건지 면허 구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건지를 정확히 특정을 안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문의를 주시고요. 택시가 중앙선 침범을 했다면 확실하게 택시 잘못이 크다고 보는 것들이 맞겠죠. 그러나 정확한 거는 저도 CCTV를 봐야 하니까 섣부르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택시 잘못이 크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있으니까요. 여우 빗살님 저한테 답변 달라고 하셨고요. 27살 대학생이시고 스쿠터 타다가 단속에 적발되셨고 농도가 0.035 정지죠. 벌금은 300 정도 나올 것 같고 기소유예 처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기소유예가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농도가 낮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아예 안 나온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 처분도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신청하는 다른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검찰청에다가 의견서라는 걸 넣어요. 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기소유예를 많이 이제 얻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카페 게시글 댓글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날까지 열심히님 공판 판결 후 벌금형 5월 28일 공판 후 판사님께서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안 했나 보네요. 항소는. 벌금 통지서는 특별하게 날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의뢰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선고를 받았으니까 벌금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선고 자체가 고지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를 하고 7일이 지나서 항소가 안 되면은 바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됐고 가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벌금이 얼마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서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7일이 지나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따로 고지서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것 그 자체로 그게 종결이 된 거고 벌금은 그냥 내시면 됩니다. 검찰청에다가. 들은 대로 검찰청에다가 벌금 내시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앙선 침범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네요. 이분은 자전거 운전자분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면책금 내고 민사합의 전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주가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 파인을 조회해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운전 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더 처벌이 세거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사고 치고는 경미하다라는 얘기예요. 양 당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조사받고 2주가 지난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더 머리가 아프네요.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단은 이제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뭐 위험운전, 치상죄처럼 이렇게 강하게 처벌이 들어가진 않고 일반적으로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의견서 왔습니다. 음주 위에. 그래 잘 지내겠지님. 자, 2016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두 번 적발이 됐고 의견서가 날라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90판이죠. 10년 안에 두 번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쓸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 의견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실 때에는 법원에서 샘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쓰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의견서 공통 양식에. 그대로 이제 쓰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쓸 때에는 의견서에 정형화된 틀이 따로 있어요. 법원에서 온 대로 쓰지 않고 법학을 할 때 배우는 틀이 따로 있습니다. 참작받고 싶은 사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따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법조인에게 요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온 그 양식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확인증 뭐 이건 큰 관계없어요. 어차피 교육은 다 받는 거니까. 재판에 도움이 되도록 반성문이나 기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양형자료 아까 대학생분이 물어보신 게 있죠. 그걸 한 번 더 넣어 드릴 거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카페 댓글에 넣어놨어요. 양형자료들. 자, 양형자료는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견서는 법원에서 나온 양식대로 쓰셔라.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알려드려도 뭐 법조인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양식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림, 지금 피해자가 진단 4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면책금 낸 건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따로 해주셔야 돼요.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일단 만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얘기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500 이상은 형사합의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면책금하고 따로 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은 낮은 확률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거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질문님 현재 네 번째다. 2014년 두 번, 2015년 또 한 번, 이번에 네 번째죠. 이거 일단 90판은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나올 수는 없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라도 좀 알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무조건 감옥에 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아주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을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